이렇게까지 들으시면 고주파가 만능 해결책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한계도 분명 있습니다. 고주파 시술만 주구장창 하시면 효과를 보시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고주파로 표면만 타이트닝 시켜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가끔 주변에서 울세라하고 얼굴이 땅콩형이 되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쏴야 할 곳과 쏘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하고 쏘지 않아서 생긴 현상입니다. 이건 정말 병원에서만 알고 있는 건데 제가 특별히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안필러 김영건 원장입니다. 혹시 요즘 거울 볼 때마다 언제부터 얼굴이 이렇게 처졌지? 뭔가 해야 되겠는데? 라고 고민하시는 분 계신가요? 리프팅은 하고 싶은데 종류는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어떤 게 나에게 맞는 리프팅인지 헷갈리는 분 계시죠? 비싼 돈 주고 받았는데 효과 없을까봐, 돈 날릴까봐 걱정도 되실 거고요. 그렇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나는 이 시술을 받으면 되겠구나 라고 감이 오실 겁니다. 오늘은 나에게 맞는 리프팅 시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리프팅 시술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나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의 특성입니다. 피부가 얇아서 잔주름과 늘어짐이 고민인 분이랑 볼살 때문에 전체가 처져 보이는 분이랑 해결 방법이 같을 수는 없거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돈 아끼는 법, 시간 아끼는 법, 나에게 맞는 시술 고르는 법까지 다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시술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시술입니다. 피부가 탄력을 잃으니 피부결도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시술은 받고 싶은데 다음날 바로 일상에 복귀해야 해서 시술 후 회복 기간이 전혀 없었으면 좋겠고 시술이 통증도 별로 없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딱 맞는 시술이 있습니다. 바로 고주파 시술인데요. 텐서마, 써마지, 인모드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시술들이 고주파 시술에 해당합니다. 고주파 시술은 피부층에 열을 가해서 콜라겐 수축과 합성을 유도해 피부 탄력을 증진시키는 시술인데요. 저는 이걸 피부 다리미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잔주름, 모공, 피부결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쫙 펴주는 느낌이 정말 다리미질과 비슷하기 때문이죠. 피부 다리미라고 하니 모든 분들에게 좋을 것 같지만 특히 효과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피부가 원래 얇으신 분들, 화장할 때 파운데이션이 들떠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특히 효과적입니다. 일단 피부결부터 고와지면 좋겠다 이런 분들에게도 고주파 시술이 딱입니다. 요즘에는 장비들이 다 잘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세팅하고 시술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출력을 얼마나 할지, 얼마나 깊이 들어가야 할지, 어떤 간격으로 찍을지 이런 게 달라지면 결과도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쉽게 말해 시술자의 경험과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민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출력을 무작정 올리는 게 아니라 시간 간격을 조절해서 자극은 줄이고 효과는 높이는 방법을 씁니다. 피부결 개선에 집중하는 분들은 표면을 고주파로 정리한 다음 필요하면 얕은 초음파까지 더해서 빛반사까지 예쁘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까지 들으시면 고주파가 만능 해결책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한계도 분명 있습니다. 볼살이나 턱살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무거워 보이시는 분들이 고주파 시술만 주구장창 하시면 효과를 보시기가 어렵습니다. 고주파는 표면을 정리하는 거고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는 건 다음에 말할 초음파가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진짜 무겁다는 느낌을 해결하는 초음파 얘기를 해볼까요? 울세라, 브이로, 텐세라, 슈링크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시술들이 지금부터 말씀드릴 초음파 시술에 해당하는데요. 앞서 고주파는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초음파는 피부층과 근육층 사이에 피하지방과 근막층을 타겟으로 해서 일정한 깊이에 순간적으로 열을 집중시켜 쪼그라들게 만드는 시술입니다. 마치 불판의 오징어가 단백질 변성이 되면서 오그라드는 원리와 같은 거죠. 전체적으로 얼굴살이 많아서 그 무게 때문에 전체가 아래로 처진 분들에게 초음파를 많이 권해드립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리 고주파로 표면만 타이트닝 시켜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전체적인 볼륨의 수축이 우선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살이 없다고 해서 초음파를 권장드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살이 찌지 않아도 늘어나는 부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팔자 위, 불독살, 턱살 같은 곳들이죠. 이런 부위가 나이가 들어서 늘어난 분들은 얼굴에 살이 없어도 이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초음파 시술을 받아 수축시키면 나이가 더 어려 보이게 됩니다. 초음파도 고주파와 마찬가지로 어떤 장비보다는 어떻게 쓸지가 더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넓은 부위는 텐세라로, 디테일한 부위는 V로를 주로 이용해 시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초음파는 고주파와 달리 쏴야 할 곳과 쏘지 말아야 할 곳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가끔 주변에서 울세라하고 얼굴이 땅콩형이 되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쏴야 할 곳과 쏘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하고 쏘지 않아서 생긴 현상입니다. 얼굴에 살이 없으신 분들도 이 원칙만 잘 지켜서 초음파를 받으신다면 정말 훌륭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분들은 피부 탄력이 함께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초음파인 텐세라와 고주파인 텐서마를 함께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래, 장비는 뭐니 해도 비싼 장비가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정작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오리지널 장비가 더 좋죠?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10년 넘게 진료와 시술을 하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장비 이름 자체가 결과를 만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장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출력을 얼마나 할지, 얼마나 깊이 들어갈지, 어떤 간격으로 할지, 어떤 방향으로 할지 이런 걸 환자분 얼굴에 맞춰서 정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저희는 첫 상담 때 효과, 안전, 회복 이 세 가지 중에서 뭘 가장 우선할지 먼저 정합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회복을 우선하고 확실한 효과를 원하시면 효과를 우선하고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한 다음에 장비랑 설정을 고르는 거죠. 결국 누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술 중에 가장 강력한 리프팅인 실리프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확실하게 변한 걸 눈으로 보고 싶다 하실 때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실리프팅일 겁니다. 실리프팅은 실에 달려있는 돌기를 처진 조직에 걸어서 당겨 올리는 원리입니다. 물리적으로 직접 당기기 때문에 바로 티가 나죠. 그런데 여기서 실만 넣으면 다 되는 줄 아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디에 넣을지, 얼마나 깊이 넣을지, 몇 개를 어떤 방향으로 넣을지 이걸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경력과 실력에 따라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시술이 바로 실리프팅입니다. 실리프팅 받으실 때는 어떤 의사에게 시술 받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실리프팅이 잘 맞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으실까요? 첫 번째, 40대에서 50대의 애매한 나이대에 애매하게 처지신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거상 수술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냥 두기엔 좀 많이 처진 것 같은 이런 느낌 아시죠? 두 번째는 확실한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리프팅은 실제로 조직을 끌어당기는 시술이기 때문에 고주파나 초음파와 비교해서 훨씬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시술입니다. 회복기간은 개인차가 있으나 대략적으로 2주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회복기간과 관계없이 확실한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오랜 유지기간을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실리프팅은 물리적으로 당겨서 고정시키는 시술이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초음파나 고주파보다 유지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의 시술로 강력한 효과와 긴 유지기간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적합한 시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리프팅이 효과가 좋은 시술은 맞지만 조심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피부가 정말 얇으시고 살이 별로 없는 분들이 실을 너무 많이 세게 당기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술 전 상담을 꼼꼼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실리프팅은 병원을 잘 선택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설계와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솔직히 누가 하느냐가 거의 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실, 고주파, 초음파 각각의 특징을 알아봤으니 이걸 내 얼굴에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 초반에 리프팅 시술의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바로 나이로 정하는 게 아니라 내 얼굴 타입으로 정하는 거다 였었죠. 지금부터는 내 얼굴 타입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병원에서만 알고 있는 건데 제가 특별히 공개하겠습니다. 1단계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피부부터 체크해보세요. 손으로 피부를 살짝 당겨보시면 피부가 얇고 잔주름이 먼저 보이시나요? 그럼 고주파부터 해보세요. 이런 분들은 큰 윤곽 변화보다는 피부결 개선이 더 중요하거든요. 다음 2단계 무게감을 확인해보세요. 옆에서 봤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볼살이나 턱살 때문에 무겁게 처져 보이시나요? 그럼 초음파부터 하시고 나중에
고주파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3단계, 여러분의 나이와 상황을 고려해보세요. 40, 50대인데 거상은 좀 이르지만 처짐은 확실하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럼 실리프팅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장비 복합 시술로 가보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즉각적인 효과도 보고 싶고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분들에겐 딱입니다. 마지막 4단계, 전체적인 상태를 점검해보세요. 60대 넘어서 전체적으로 많이 처졌고 전에 받은 시술들도 별로 효과가 없었다면 거상 수술부터 고려해보세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4단계로 체크해보시면 대략적인 방향은 나오실 겁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돈과 시간을 아껴드린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정리한 건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헛돈 헛시간 70%는 아낄 수 있으실 겁니다.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절대 원칙, 볼륨 없는데 초음파 과다는 금물. 얼굴에 살이 별로 없는데 초음파를 너무 많이 하지는 마세요. 볼이 꺼져서 더 안 좋아 보이실 수 있습니다. 효과를 확실히 보고 싶어서 라고 하시면서 과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고주파 먼저 하시고 정말 필요한 부분만 초음파를 집중적으로 시술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절대 원칙, 무거운 처짐에 표면 치료만은 비효율. 볼살과 턱살이 많은데 고주파만 계속 하지 마세요. 아무리 해도 리프팅이 된다는 느낌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부담스러워서 일단 가벼운 것부터 라고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초음파로 무거운 걸 먼저 수축시키고 그 다음에 고주파로 표면을 정리하는 게 순서입니다. 이 2가지 원칙만 지켜도 왜 돈만 썼지 하는 후회는 없으실 겁니다. 오늘은 리프팅 시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광고에 흔들리지 마세요. 내 얼굴이 어떤 타입인지 먼저 파악하시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저희 병원은 상담할 때부터 얼굴 타입을 꼼꼼히 보고 어떤 목표인지 듣고 그에 맞는 시술 계획을 세워드립니다. 급한 일정이 있으시면 그날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언제 뭘 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고요. 무엇보다 저희는 과한 권유는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거든요. 오늘 이 리프팅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예약 주세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노화, 자연스러운 슬로우 에이징 여정을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안 LC의원 김영권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